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독일 임원 한 명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계약 불가능합니다. 서류를 탁자에 던지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수십억 규모의 계약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Guten Tag. Ich kann die Verhandlungen gern auf Deutsch für Sie dolmetschen.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영업본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 감히.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1분 뒤 그 배달 아줌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완벽한 독일어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배달 아줌마에게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야기는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경의 눈이 떠졌습니다. 미경은 허리를 붙잡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 사진과 함께 병원비 알림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250만 원, 300만 원. 옷장을 열자 허름한 배달복만 걸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먼지 쌓인 가죽 서류 가방이 보였습니다. 독일어 계약서들과 명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젠 소용없는 것들이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비 독촉 문자였습니다. 오늘도 버텨야지. 구내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30인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머리에 이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벽을 짚고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안 쓰러졌으면 됐다. 뒤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런 일 하시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정장 입은 직원들이 타자 미경은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국 냄새 좀 나네. 한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점심 왔습니다. 도시락을 내려놓는데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갑자기 다음 주에 온다고요? 통역사는 구했어요? 미경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출신이라 사투리가 심하다던데 통역사들도 다 거절했대요. 바이에른, 미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억양, 발음, 표현들, 미경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입을 열었지만 정태민 본부장이 날카롭게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도시락 놓고 나가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 묻혀뒀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미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복도를 청소하다가 벽에 독일어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오타가 보였습니다. 여기 철자가 틀렸는데
점심시간 복도에서 신입사원 박수진이 노트북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미경이 지나가다 독일어 이메일을 흘끗 봤습니다. 저기, 그건 격식체가 아니라 평어체라서 번역기 돌리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줌마, 독일어 아세요? 아니에요. 옛날에 뭐 좀 봤어요. 그날 오후 미경은 임원 사무실 근처에서 긴급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독일 본사 임원이 옵니다. 이번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통역사는 구했습니까? 바이에른 출신이라 사투리가 심하다고 합니다. 당일 통역은 다들 어렵다고 하더군요. 미경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독일어를. 정태민 본부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여기 임원 회의인데. 배달 담당이 왜 끼어들어요? 구텐탁 정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나가세요. 주변에서 몇몇이 피식 웃었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진짜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날 저녁 요양병원에서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도 안 믿어줘요. 나이 들고 배달일하니까 다들 무시하더라고요.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온다면 제대로 해야겠죠? 다음 주 화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전 10시 구내식당 사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위에서 지금 난리래요. 통역사가 교통사고 났다던가. 교통사고요? 그래서 다른 통역사 구하느라 온 회사가 뒤집혔대요. 미경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11시 로비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3명의 독일 임원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로 들어왔습니다. 한철수 대표와 정태민 본부장이 급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독일 임원들은 짧게 악수만 나누고 곧바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복도 구석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독일 임원 중 한 명이 지나가며 독일어로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한 바이엘은 사투리였습니다. 회의실 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직원이 떨리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3년 전에 독일어 기초반을 들었던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통역을 맡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임원이 바이에른 사투리 섞인 독일어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빠르고 거침없는 말투였습니다. 통역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독일 임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여전히 사투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일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역 직원이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거의 못 알아듣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임원이 서류를 탁자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짧게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자. 미경은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복도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할까? 또 무시당하면. 하지만 회의실 안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 독일 공장에서 계약이 무너지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늦게 나섰어. 이번에는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양심도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미경은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62살의 여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정태민 본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독일어 통역,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다른 임원이 비웃듯 거들었습니다. 구텐탁 정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여기는 국제무역하는 회사예요. 전문가들도 다 거절한 건데 배달하시는 분이 한다고요? 제가 예전에 여행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맥주 축제?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명문대 나왔어요. 선 넘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배달이나 잘하세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미경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배달 아줌마가 통역한다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나 봐. 미경이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독일 임원이 독일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회사 수준이 낮군. 통역도 못 구하다니. 미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말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독일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자. 이런 회사와는 계약할 가치도 없어.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도에 나온 미경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회의실 안에서 독일 임원들이 가방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철수 대표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 독일 공장에서 침묵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야 해. 미경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해봐야 한다. 미경은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회의실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 독일 임원들이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한철수 대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미경이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정태민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까 나가라고 했잖아요. 미경은 그를 무시하고 독일 임원단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독일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계약을 포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의 제안을 제대로 들어보시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임원 3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 직원들도 입을 벌렸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독일 임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독일어를? 미경은 자연스럽게 바이에른 사투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미넨 근처에서 15년 정도 일했습니다. 여러분 고향 말투가 정말 익숙합니다. 독일 임원 3명의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방언을 아는 분이 여기 계셨다니. 한 임원이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말했잖아. 이곳 사람들은 우리 말투를 못 알아들을 거라고. 또 다른 임원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동네 토요일마다 줄 서는 소시지 가게 아세요? 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주인 아저씨가 손님들한테 항상 농담하시던 분 아니세요? 독일 임원들이 일제히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아저씨. 당신 정말 우리 고향에서 오래 사셨네요. 회의실 한쪽에서는 한국 직원들이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독일어를 완전 유창한데 사투리까지? 정태민 본부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철수 대표가 황급히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통역 가능하신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독일 임원단 리더가 미경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역해 주신다면 우리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벗었던 코트를 다시 의자에 걸고 자리에 앉는 독일 임원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철수 대표가 미경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미경은 조용히 통역석에 앉았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아까 미경을 비웃었던 직원들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임원들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럼 계약 조건부터 다시 검토해 볼까요? 미경의 유창한 통역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어와 독일어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시했던 배달 아줌마가 지금 회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경의 정확한 통역 덕분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분기 납품 물량은 50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품질 검수는 어느 단계에서? 출고 전 1차 검수, 도착 후 재검수 진행합니다. 대화가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임원들은 편안하게 말했고 미경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계약서 검토 시간이 왔습니다. 미경이 문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약서 중간쯤의 작은 조항. 배송 지연 책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미경은 손을 들어 회의를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이 조항은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철수 대표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배송 지연 시 책임 조항이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지 사정으로 인한 지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독일 측 사정으로 늦어져도 모든 책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급히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철수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큰 문제네요. 독일 임원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고향 사람이라 눈이 날카롭네요. 속일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들도 미경이 단순한 통역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철수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조건으로요. 독일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수정하죠. 회의 후 한철수 대표가 미경을 따로 불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경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현지 한국 기업 주재원이던 남편과 함께요. 저는 기술 계약 전문 통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귀국했는데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안 됐어요. 이력서에 써도 면접조차 안 봐주더라고요. 한철수 대표는 말을 잃었습니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왜 처음부터 말씀 안 하셨습니까? 미경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62살 배달 아줌마 말을. 저도 처음엔 말했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안 믿었죠.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태민 본부장도 미경에게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게 부끄럽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요양병원에 들렀습니다.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제대로 통역했어요. 15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섰어요.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한철수 대표가 미경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국제사업부 차장으로 오십시오. 정식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경력과 실력이 중요하지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회사를 2번이나 구하셨잖아요. 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 배달복 대신 정장을 입은 미경. 명함에는 국제사업부 차장 이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책상 앞에 다시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미경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을 검토하던 중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수수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치를 비교해 보니 같은 계좌로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횡령이잖아. 미경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계좌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태민 본부장과 연관된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동료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장님, 그거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예전에 한 선배가 그거 건드렸다가 회사 나갔어요. 그래도 이건 모르는 척 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차장님도 이제 겨우 자리 잡으셨잖아요. 미경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자리도 소중하지만 이건 회사 전체가 위험한 일이야. 요양병원에 들른 미경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또 선택해야 할 것 같아. 모른 척하면 내 자리는 지킬 수 있어. 하지만 남편의 손이 미경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 미경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다음 날 미경은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계좌 흐름, 날짜, 금액,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 대표님께 보고해야겠어.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일로 또다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과거에 침묵했던 것을 또 반복할 순 없어.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표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철수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미경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해외 거래 내역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수년간 지속된 횡령 정황이 있습니다. 관련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회사가 큰일 납니다. 한철수 대표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철수 대표는 서류를 다 읽고 나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심각하네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회사 감사팀이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미경의 지적이 정확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횡령이 드러났습니다. 정태민 본부장이 미경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배달하고 있었을 텐데. 미경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당신 때문에 난 끝이에요.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정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되었습니다. 전 직원 회의에서 한철수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회사는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경 차장님을 국제사업부 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직원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1년 후 미경은 신입사원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부장님,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명예퇴직하셨어요. 55인데 매일 무기력해 하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경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55이면 아직 젊으시죠. 저도 62의 쟁반 들고 배달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늦은 건 없어요.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강의가 끝나고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 쟁반을 머리에 이고 걷던 바로 그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새 명함을 꺼냈습니다. 국제사업부 부장 이미경. 퇴근 후 미경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재활치료 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거실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일찍 왔네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나이가 되어도 빛난다는 것을. 미경의 재임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